결혼하자마자 갑자기 일을 그만뒀습니다.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백수예요. 매일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게임만 합니다. 게임 스킨 사려고 30만 원을 써요.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이혼하려고요. 안녕하세요. 신혼 1년 차 된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그냥 작은 회사 다니고 있고 아직 아이는 없어요. 결혼 1년 차에 이혼 생각이 듭니다. 둘 다 가족과 연을 끊고 만나서 결혼했는데 결혼 직후부터 남편이 변했어요. 제 돈으로 전세 시작했고 혼수도 맞췄는데 남편은 1년째 백수입니다. 제가 일하러 가면 배달 시켜 먹고 게임만 해요. 생활비 적자로 대출까지 받고 있습니다. 여자는 동정심이 인생 망친다더니 그 꼴이 났네요. 곧 새 직장을 구하겠지 생각했어요. 한 달 아니면 2달이면 새 일자리를 찾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연애할 때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백수입니다. 1년이에요. 1년. 365일 동안 단 하루도 일하러 나간 적이 없습니다. 저 혼자 생활비를 법니다. 작은 회사지만 열심히 다녔어요.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꼬박꼬박 받았습니다. 아껴 쓰면 둘이서도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제 월급으로 전세 관리비 내고 공과금 내고 식비 쓰고 교통비 쓰고 그래도 조금은 남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갑자기 폭주하듯이 돈을 쓰더라고요. 연애할 때 돈을 함부로 쓰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껴 쓰는 편이었어요. 데이트할 때도 비싼 식당보다는 합리적인 곳을 선택했고 선물도 과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믿었어요. 이 사람은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요. 제가 일하러 가면 배달을 시켜 먹습니다. 아침에 제가 출근하고 나면 남편은 늦잠을 잡니다. 점심때쯤 일어나서 배달 음식을 시켜요. 점심에 배달, 저녁에 배달, 야식으로도 배달. 매일같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요. 치킨, 피자, 족발, 보쌈, 중국 음식, 일본 음식, 한식, 분식. 없는 게 없었습니다. 배달비까지 합치면 한 끼에 2만 원, 3만 원씩 나갔어요. 하루에 3끼 배달 음식을 시키면 6만 원에서 9만 원이 나갑니다. 한 달이면 180만 원에서 270만 원이에요. 제 월급의 대부분이 배달 음식비로 나가는 겁니다. 저는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여보, 배달 음식 좀 줄이자. 돈이 너무 많이 나가.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배고픈데 어떡해. 나가서 사 먹기도 귀찮고. 집에 있으면 집에서 해 먹으면 되잖아. 요리는 못 하잖아. 배우면 되지. 유튜브 보면 다 나와. 귀찮아. 그리고 재료비도 들잖아. 재료비가 배달 음식보다 훨씬 싸. 나중에 배울게.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대화를 반복했고 매일 배달 음식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배달 오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한숨이 나왔어요. 또 돈이 나간다. 또 카드값이 올라간다. 매일 직장을 알아본다면서 컴퓨터로 게임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남편은 항상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자세로요. 방 안에는 배달 음식 포장 용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치킨 박스, 피자 박스, 족발 용기, 중국 음식 용기. 제가 치우지 않으면
그대로 쌓아만 갔어요. 오늘 직장 알아봤어? 응, 알아봤어. 남편은 눈도 안 돌리고 대답했습니다. 게임 화면만 보면서요. 어디 지원했어? 몇 군데 지원했어? 어디? 그게 기억이 안 나네. 많이 지원했으면 기억하지 않아? 나중에 찾아볼게. 면접 연락 왔어? 아직 안 왔어. 언제쯤 올 것 같아? 모르지. 회사마다 다르니까. 하지만 컴퓨터 화면에는 게임이 켜져 있었습니다. 구인구직 사이트도 아니고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냥 게임이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게임하고 있어? 아니야. 잠깐 쉬는 중이야. 직장 알아보다가 쉬는 거야? 너무 오래 하니까 머리 아파서. 얼마나 오래 했는데? 한 두세 시간. 두세 시간 직장을 알아봤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력서는 한 장도 없었으니까요. 제가 남편 이메일을 확인해 봤습니다. 허락받고요. 지원한 회사에서 온 메일이 있는지 보려고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면접 제안도, 서류 합격, 불합격 통보도 없었어요. 심지어 자동 접수 확인 메일조차 없었습니다. 그 말은 단 한 곳도 지원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집안일은 대부분 제가 일 끝나고 집에 오면 합니다. 빨래, 청소, 설거지 모두 제가 해요. 주말에 몰아서 하기도 하고 평일 저녁에 조금씩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일하러 나간 사이에 집안이 더러워집니다. 배달 음식 용기는 쌓이고 옷은 여기저기 벗어져 있고 이불은 개지 않고 설거지는 싱크대에 쌓여 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와서 보면 한숨부터 나와요. 여보, 집에 있으면 집안일 좀 해줄 수 있어? 나도 바빠. 직장 알아보느라. 직장 알아보는 게 하루 종일 걸려. 채용 공고 찾고 이력서 쓰고 자기소개서 쓰고 그러면 시간 다 가. 그럼 이력서 좀 보여줘봐. 지금은 작성 중이야. 나중에 보여줄게. 자기소개서는 그것도 쓰는 중이야. 하지만 이력서는 한 장도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소개서도 한 줄도 없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컴퓨터를 확인해 봤습니다. 미안하지만 확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최근 문서 목록을 봤습니다. 이력서 파일이 없었어요. 자기소개서 파일도 없었습니다. 대신 게임 스크린샷이 수백 장 있었습니다. 게임 공략 사이트 즐겨찾기도 가득했고요. 남편은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게임 스킨이 예쁘다고 30만 원을 써서라도 스킨을 삽니다. 랜덤 상자 뽑기라서 확정적으로 받으려면 30만 원을 써야 한답니다. 남편이 직접 그렇게 설명했어요. 어느 날 카드 사용 내역 문자가 왔습니다. 30만 원이 결제됐다고요. 제가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카드 사용 내역에 30만 원이 나갔는데. 아, 그거 게임 스킨.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게임 스킨 30만 원이나? 응, 예쁘더라고. 지금 우리 형편이 어떤데 게임 스킨을 사? 그깟 30만 원 가지고 그래? 그깟 30만 원이라는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깟 30만 원. 우리 한 달 식비가 그것도 안 되는데. 제가 아껴 쓰려고 점심도 도시락 싸가고 저녁도 집에서 간단하게 먹고 커피도 안 사 먹고 옷도 안 사고 화장품도 안 사고 그렇게 모은
돈이 한 달에 30만 원도 안 됐어요. 그런데 남편은 게임 스킨 하나에 30만 원을 쓴 겁니다. 금방 메울 수 있어. 내가 곧 직장 구하며. 곧이 언제야? 벌써 1년 됐어. 이번엔 진짜야. 곧 구할 거야. 매번 그렇게 말하잖아. 이번엔 다르다니까.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너무 다그친다는 투였어요. 하지만 직장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이 집에서 게임만 했습니다. 제가 생활비 걱정을 하면 남편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책임진다. 곧 다시 직장을 구할 거다. 한두 달이면 다 원상복구 가능하지 않냐. 책임진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책임진 적이 없습니다. 한두 달이면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는 말도 거짓말이었어요.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으니까요.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빚이 늘었고 신용등급이 떨어졌고 제 정신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제가 가정에 이렇게 책임감 없이 살면 이혼하자고 몇 번 그랬습니다. 처음 말했을 때, 두 번째 말했을 때, 세 번째 말했을 때, 네 번째 말했을 때, 매번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웁니다. 진짜로 눈물을 흘립니다. 미안해. 내가 정말 못났어. 그럼 일 좀 구해봐. 말만 하지 말고. 응. 구할게. 이번엔 진짜야. 매번 그렇게 말하잖아. 한두 달이면 원상복구 가능하다며? 이번엔 정말 다르다니까. 내가 독하게 마음먹었어. 독하게 마음먹는다는 게 뭔데? 내일부터 진짜 열심히 직장 알아볼게. 하루에 10군데씩 지원할게. 정말. 응. 정말이야. 믿어줘. 하지만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남편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만 했어요. 10군데 지원은커녕 한 군데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신세 한탄만 합니다. 울면서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자기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 말해요. 나도 가족한테 사기당해서 돈 다 날렸잖아. 알아. 그래서 내가 전세 보증금 다 냈잖아. 내가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어. 일도 열심히 했고. 알아. 그래서 결혼한 거야. 근데 지금은 자신감이 없어. 다시 일하러 나가는 게 무서워. 무서우면 어떡해. 돈은 벌어야지. 알아. 알아. 그래서 내가 독하게 마음먹었다니까. 또 자기가 진짜 독하게 마음먹고 다시 일 다니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몇 번은 사랑하기도 하고 남편 인생도 불쌍해서 내가 좀 참고 기다려봐야지 했습니다. 처음엔 한 달만 기다려보자 했어요. 한 달 정도는 쉬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달만 더 기다려보자 했어요. 2달이 지나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3달만 더, 넉 달만 더, 5달만 더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어느새 1년이 됐어요. 남편도 가족한테 사기당하고 힘든 일을 겪었으니까요.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도 가족한테 상처받았으니까 남편의 아픔을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다려줬습니다. 하지만 그게 참 제일 멍청한 선택이었어요. 기다린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여자는 동정심이 인생 망친다더니 그 꼴이 났습니다. 정말 그 말이 맞았어요. 동정심 때문에 참았고 동정심 때문에 기다렸고
동정심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생활비 적자가 심해서 소액이지만 대출도 받았습니다. 처음엔 50만 원 대출 받았어요. 이번 달 카드 값이 부족해서요. 그 다음 달에는 100만 원 대출 받았습니다. 지난달 대출 이자랑 이번 달 카드 값이 부족해서요. 그 다음 달에는 150만 원 대출 받았습니다. 돌려막기 시작한 거예요. 돌려막기 하며 살아가니 사람이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카드 값을 내려고 대출 이자를 내려고 다른 대출을 끝이 없었습니다. 매달 대출금이 늘어났습니다.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 어느새 대출금이 1천만 원이 넘었어요. 제 신용 등급도 떨어졌습니다. 원래 1등급이었는데 이제 5등급입니다. 대출을 계속 받다 보니 신용 등급이 급격히 떨어진 거예요. 이러다가 신용불량자 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미 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걱정 때문에요. 대출 이자를 어떻게 갚지? 다음 달 카드 값은 어떻게 내지? 전세 계약 끝나면 어떡하지? 생각할수록 막막했습니다. 연애 때와는 다르게 한량으로 변한 걸 보고 참 말도 안 나오네요. 연애할 때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아껴 쓰고 저한테도 잘해줬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일은 안 하고 돈은 물 쓰듯 쓰고 집안일도 안 하고 개인만 합니다. 이게 같은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졌어요. 혹시 결혼하기 전에 일부러 착한 척한 건가? 결혼하면 어차피 헤어질 수 없으니까 본색을 드러낸 건가?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